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하수가 유입되는 지하의 청계천은 우리에게 익숙한 청계천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가정 하수가 이 벽면 뒤쪽까지 오게 되면 평상시에는 이쪽에 연결관을 통해서 이 하부에 있는 차직관로로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이 차직관과 용량 자체가 다 차게 되고 이 내부에서 이쪽 연결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 복개고정물 내부로 물이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수가 유입되면 가정 하수관을 통해 오수 처리 전용 공간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오면 수문이 열리면서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청계천까지 진입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황실에서는 늘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빗물과 오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청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즉시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계천 좌측과 우측으로 길게 뻗은 이 하수도의 공간은 합쳐서 약 10km 정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단기간 폭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청계천을 찾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맑은 물의 청계천에서 하수가 흐르는 청계천으로 표정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계천은 언제부터 서울의 하수도 역할을 하게 된 걸까요? 조선이 한강이 흐르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뒤 서울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자연 하천이었던 청계천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쪽이 도림문, 숭례문, 흥인지문이라고 표현되고요. 여기가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청계천의 발원지인 백운동천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광교를 지나서, 이 다리가 광통교입니다. 광교를 지나서 쭉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간수문을 거쳐서 바깥으로 올라서 왕십리를 지나서 중랑천을 이쪽에서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30여 개 지천 중 중심 물길인 청계천을 기점으로 도성이 세워졌고 자연스레 도성 안으로 인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수가 청계천으로 유입되면서 자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1700년대에는 한 20만의 인구가 도성 안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천인 청계천으로 이제 오수가 많이 이제 흘러들어오게 되고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땔감 소비를 위해서 도성 내부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이제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다 보니까 그 토사가 비만 오면은 이제 청계천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후 조선의 왕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하는 청계천 때문에 계속 바닥을 파내는 준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일제강점기엔 집이 없기 때문에 가장 거주하기 쉬운 청계천 주변에 판잣집을 짓게 되었고 엄청난 인구가 밀집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피난민들까지 청계천의 판잣촌으로 모여들었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막대한 생활하수가 청계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천 바닥엔 오수가 쌓이고 위생 문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시키자 1955년부터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복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기로 한 것이죠. 그 후 동대문 상권이 형성되면서 청계천은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복개 공사가 진행됐고 개발로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 민심은 하천의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1915년, 25년부터 지속적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전체 물길이 다 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물길이 다 복개됐고요. 네. 그래서 한 80, 90%는 다 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 여기 숲, 요 부분. 그래서 요 물길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현재의 서울은 수많은 건물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요 길의 반은 복개도로, 기존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 뿌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청계천 최상류인 백운동 계곡은 인왕산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암벽에 새겨진 글씨가 아니면 물줄기라고도 알아볼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조선시대 땐 도성안 5대 경승의 하나로 손꼽혔던 곳입니다. 청계천 발원지 역시 일제 강점기 때 복개되어 지금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 밑으로 600년 전 조선이 한양의 수도를 정할 땐 30여 개의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모두 청계천으로 모여들었죠. 백운동천부터 길을 따라 광화문으로 내려오던 물길. 서울은 기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도시를 개발해왔고 청계천은 빠르게 변화해온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최용규 씨는 청계천의 오랜 상인. 그는 청계천을 마음 편히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고 청계천 좋고 높은 건물 올라가고 삶의 질의 형상이 완벽히 온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삶의 질을 어떤 분들은 아주 향상이 됐는데 보여지지 않는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